안녕하세요. 미디어야 여혐을 멈춰줘입니다. 젠더 감수성이란 다른 성별의 입장이나 사상 등을 이해하기 위한 감수성으로 성불평등 문제를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본 영상은 20대 여성이 가진 젠더 감수성의 시각으로 그 콘텐츠를 분석하였습니다. 젠더 감수성이 높다고 뽑힌 영화는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미스백입니다. 전과자였던 백상아는 가혹한 현실에서 탈출하려던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지은을 외면할 수 없던 상아는 지은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미스백은 남성 1세기 한국 영화계에서 드문 여성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영화가 젠더 개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척도로 bechdel 테스트가 있습니다. 2017년에 이를 통과한 영화는 몇 편일까요? 2017년 100만 관객을 넘은 영화 중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단 5편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여전히 한국 영화 속에서 여성은 단역으로 배제되거나 남성의 서사를 보조하는 데 그침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관객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에 어떻게 남성 중심주의를 주입하고 이를 다시 흥행 코드로 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백은 그러한 남성 중심주의 서사에서 벗어나 여성인 한지민 배우가 주연이 되어 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여성 영화는 흥행하지 못한다는 공식을 무참히 깨부시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미스백은 모성애가 아닌 동일한 상처를 지닌 여성들이 세대를 뛰어넘은 연대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악녀, 미옥, 장산범, 시간 위의 집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여성 주연의 영화이지만 이 4편은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의 모성을 인물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한계로 여겨집니다. 모성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하는 정서를 관습적으로 꺼내드는 것이 하나같이 모성애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클리셰를 미스백은 거부합니다. 미스백은 사회가 상상하는 어떤 엄마의 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계속 미스백으로 남았습니다. 이 둘은 모녀처럼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를 건넵니다. 젠더 감수성이 높다고 선정된 드라마는 바로 미스 함무라비입니다. 미스 함무라비는 한국 드라마 속 전형적인 클리셰인 신데렐라 여주라는 공식을 타파했습니다. 신데렐라 여주와 재벌 남주가 아닌 대등한 동료로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박차오름과 임바른, 두 젊은 판사가 서로를 성장시키며 보수적인 법원 조직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미러링 등을 보여주며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합니다. 미스 함무라비는 여성 주인공의 영웅 서사로 진행됩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을 응징하는 박차오름이 나옵니다.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해주는 것이 과거 백마탄 왕자님과 같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이마저도 재치 있게 구해냅니다. 여성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도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인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차오름은 이렇게 주체적인 영웅이면서 사회의 부정의에도 저항하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성별, 계급을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주체는 박차오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별, 계급의 모순을 체현한 주체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주체는 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기득권층인 남성이 대부분인 법원에서 여성인 판사가 어떤 불평등에 처해왔는지를 고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미러링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옳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말이나 변명,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느꼈을 감정, 젠더와 관련된 사회적 흐름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우리의 젠더 감수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예능은 밥 블레스 유이지만 20대 여성이 응답한 가장 많은 답변은 모르겠다, 없다였습니다. 예능에서의 젠더 감수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밥 블레스 유는 여러 고민을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밥 블레스 유는 모든 출연자가 여성인 음식 방송입니다. 기존에 남성들이 먹기에만 치중했던 먹방과 달리 밥 블레스 유에서는 여성 출연자들의 공감과 위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방은 많이 먹는 남성에게 더 집중했고 이후 탄생한 서바이벌 쿡방은 전문적인 요리의 세계란 남성이라는 도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부상 역시 이런 흐름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음식 문화 속에서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했다는 점에서 푸드 엘리티즘이라고 할 만합니다. 밥 블레스 유는 이러한 기존의 남성 중심적 푸드 포르노의 지리멸렬한 관습을 뒤집었습니다. 이곳에는 경쟁도 가혹한 평가도 없습니다. 남성 푸드 엘리티즘과 달리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나누려 합니다. 또한 밥 블레스 유에서는 여자는 조금만 먹어야 한다는 사회적 억압에서 탈피했습니다. 밥 블레스 유는 여성의 먹는 입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식욕은 규율당해 왔습니다. 저체중의 몸매를 강요받는 걸그룹에게 왕성한 식욕을 과시하라는 이중 구속을 안겼던 최악의 먹방, 잘 먹는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젊은 여성들에게 날씬하고 작은 소녀처럼 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밥 블레스 유에는 잘 먹는 여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 혐오를 없애기 위해 미디어는 젠더 감수성이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